지금 계좌가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종목을 분석하고 차트를 보고 뉴스까지 확인했는데도 결국 손실을 봤다면, 반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투자했는데도 수익이 난 경험이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투자 방식에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못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천재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원칙을 따른 사람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이 원칙을 무시한 사람들은 평균적인 개미 투자자로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40%만 맞춰도 충분하다. 마티 츠바이크. 주식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타바스. 탁월함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크 더글러스. 당신이 투자에 대해 가졌던 상식을 오늘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이 오를지 40%만 맞춰도 충분하다. 마티 츠바이크. 이 말이 투자에서 정말 의미하는 것, 이 말은 단순히 적당히 맞춰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투자의 본질이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손실 관리와 수익 극대화에 있다는 뜻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예측이 틀려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이 날 때 최대한 키우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확실한 종목만 사야 해.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친다. 손실 본 종목은 언젠가 오르겠지.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본다. 이 종목이 오르면 엄청난 수익이 날 거야. 비이성적으로 과도한 비중을 씌워버린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따른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역사적 사례, 완벽한 예측을 버리고 성공한 투자자들. 사례 1, 조지 소로스. 나는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조지 소로스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이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는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 비결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손실을 빠르게 끊고 수익이 날 때는 최대한 키우는 것. 시장에 대한 확신보다 자신의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는 것. 조지 소로스는 투자할 때마다 항상 손실 제한 전략을 먼저 세웠다. 그리고 예측이 틀리면 미련 없이 포지션을 정리했다. 결국 그는 단 몇 번의 대박 투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 사례 2, 짐 사이먼스. 승률 51%로 수십조를 번 남자.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헤지펀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투자 전략은 단순하다. 우리는 51%만 맞추면 된다. 그의 시스템은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지 않는다. 대신 매우 짧은 손절과 강력한 리스크 관리로 손실을 억제했다. 그 결과 승률 51%만으로도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 손실을 짧게 가져가고 수익이 날 때는 끝까지 키움. 결국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손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핵심이었다. 투자 심리학적 분석. 왜 사람들은 정확한 예측에 집착하는가? 이제 행동경제학적으로 살펴보자. 우리가 투자할 때 완벽한 예측을 원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인지 편향 때문이다. 1점 손실 회피 성향. 사람들은 손실을 2배 더 아프게 느낀다. 같은 100만 원이어도 100만 원을 벌 때보다 100만 원을 잃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측을 완벽하게 하려 한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2점 과잉 확신 효과. 우리는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착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측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손실이 나도 내가 맞을 거야 라고 믿는다. 이 착각이 결국 큰 손실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즉, 우리가 예측에 집착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착각 때문이다. 실전 적용법. 40%만 맞추고도 돈을 버는 시스템 만들기. 이제 이 원칙을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자. 실제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행동했다. 1점 예측을 포기하고 손실 통제에 집중하라. 이 종목이 오를 확률이 90%다. 노. 이 종목이 오를 확률이 40%지만 손실을 짧게 끊으면 된다. 예스. 매수 전에 명확한 손절선을 설정하라. 감정적으로 버티지 말고 손실이 나면 즉시 인정하고 정리하라. 2점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승률 4050%만 유지하라. 투자 전략을 세울 때 10번 중 4번만 성공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라. 손실은 5%, 수익은 20% 이상이 나도록 구조를 설계하라. 3점 매도 전략이 더 중요하다. 언제 매도할지 사전에 결정해두고 투자하라.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감정 없이 매도하라. 마티츠바이크의 핵심 메시지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제때 매도하지 않으면 결국 손실로 끝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을 다시 보라. 손절 기준이 있는가? 없다면 당장 설정하라. 매도 계획이 있는가? 없다면 언제 팔지 미리 정하라. 너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다음 명언으로 넘어가 보자. 주식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타바스. 이 말이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 기업 가치가 아니라 가격만 봐야 한다는 뜻일까? 이제 그 진실을 파헤쳐보자.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 가치나 재무제표는 안 봐도 된다는 말인가? 그냥 가격이 오르면 사라는 뜻인가? 이게 제대로 된 투자 원칙이 맞아? 사실 이 말은 단순한 모멘텀 투자가 아니다. 이 말의 핵심은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흐름을 따르라는 뜻이다. 주식시장은 논리보다 심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주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해서 돈을 번 투자자는 누구일까? 역사적 사례 니콜라스 타바스가 이 원칙으로 25,000달러를 200만 달러로 만든 방법. 니콜라스 타바스는 본업이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원래 무용가였다. 1950년대 그는 전 세계를 돌며 공연을 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공연 스케줄 때문에 시장을 계속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격이 오르는 주식만 따라가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가 만든 것이 바로 다바스 박스 이론이다. 다바스의 투자 원칙.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새로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가격이 더 오르면 계속 보유하고 특정 손절선이 깨지면 매도. 기업의 펀더멘털을 깊이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 흐름만 따름. 이 방법으로 그는 25,000달러를 200만 달러인제 가치로 약 200억 원로 불렸다. 그가 발견한 핵심 원칙은 단순했다. 강한 주식은 더 강해지고 약한 주식은 더 약해진다. 투자 이론적 분석. 이 전략이 실제로 통하는 이유. 다바스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투자 이론과 완벽히 맞아떨어진다. 1점 investing. 강한 주식은 더 강해진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최근 6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이 앞으로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은 트렌드를 따른다.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승하는 주식은 더 오른다. 2점 행동경제학. 사람들은 상승하는 주식에 끌린다. 인간의 심리는 상승하는 자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한 주식이 계속 오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에 가담한다. 이런 심리적 특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 주식은 추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니콜라스 다바스의 원칙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투자 원칙이었다. 역사 속에서 이 원칙이 적용된 사례. 사례 1. 1999년 아마존과 2020년 테슬라. 1999년 아마존은 IT 버블 속에서 엄청난 상승을 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너무 올랐다며 매수를 망설였다. 하지만 다바스의 원칙을 따르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1999년에 아마존에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2020년 테슬라.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올랐다. 테슬라가 2020년 초 100달러였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너무 비싸다고 했다. 하지만 다바스의 원칙대로라면 주가가 오를 때마다 더 사야 했다. 이후 테슬라는 10배 넘게 상승했다. 투자 심리학적 분석. 사람들은 왜 이미 오른 주식을 사기 두려워할까? 고점 공포 증후군. 사람들은 주식이 이미 많이 오르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한 주식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낸다. 2점 가치 함정. 싼 주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싼 주식이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주식에는 이유가 있다. 강한 주식이 계속 강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약한 주식이 약한 이유도 있다. 실전 적용법.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방법. 1. 다바스 박스 전략 적용하기. 최근 612개월 동안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주식들을 추려라.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다가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라. 가격이 더 오르면 계속 보유하고 손절선이 깨지면 바로 정리하라. 2. 더 오른다고 무조건 비싸진 것이 아니다는 마인드 가지기. 아마존, 애플, 테슬라 모두 한때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다. 이미 오른 주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라. 3. 약한 주식을 싸다고 사지 마라.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기업은 이유가 있다.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버려진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현재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다시 보라. 가격이 상승하는 주식인가? 아니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인가? 손절선을 명확하게 설정했는가? 고점이라서 무서워서 못 샀던 주식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보라. 이제 다음 명언으로 넘어가 보자. 그 어떤 사람도 느리고 고통스러운 공부와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탁월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크 더글러스. 이 말은 단순한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걸까? 아니다. 이 말은 투자에서 심리적 훈련이 필수라는 뜻이다. 다음 단계에서 그 진실을 깊이 파헤쳐보자. 이 말이 투자에서 의미하는 것. 이 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네. 투자는 쉬운 길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다. 이 말은 투자 심리를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 똑같이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잃을까? 왜 좋은 투자 전략을 알고 있어도 막상 실전에서는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까? 마크 더글러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은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 시장은 단순히 움직일 뿐이다. 즉,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심리적 훈련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제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자. 역사적 사례 같은 시장. 다른 운명 감정을 통제한 사람, is 감정에 휘둘린 사람. 사례 1 2008년 금융위기 공포에 팔았던 사람, is 원칙을 지킨 사람.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패닉셀 공황 매도했다. 하지만 소수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를 최고의 기회로 봤다. 워런 버핏, 나는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매수한다. 그는 2008년 10월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썼다. 나는 미국 경제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 이후 시장이 반등해서 그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반면 감정에 휘둘린 개미 투자자들은 2008년 10월 11월 공포에 못 이겨 손절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2009년부터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들은 최악의 타이밍에 팔고 이후 다시 비싸게 사야 했다. 같은 시장, 다른 결과. 차이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였다. 사례 2 2021년 비트코인 탐욕에 샀던 사람, is 원칙을 지킨 사람. 2021년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언론에서는 10만 달러 간다 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많은 투자자들이 FOM을 놓칠까 봐 두려운 심리로 뛰어들었다. 냉정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에서는 반드시 조정이 온다. 자신만의 매도 원칙을 지키고 일부 수익을 실현했다. 결국 2022년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도 차분히 다시 매수할 기회를 가졌다. 반면 감정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더 오를 거야 라고 믿고 최고점에서 몰빵 투자. 이후 하락이 시작되자 손절을 망설이다가 더 큰 손실을 봄. 내려가면 안 돼 라고 믿는다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냈고 감정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다. 투자 심리학적 분석. 왜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까? 1. 도박사 오류. 이번엔 다를 거야. 사람들은 연속된 패배 후에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시장은 랜덤하게 움직이며 과거의 패배가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이번엔 오를 거야 라고 믿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한다. 2. 확증 편향.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는 기사만 본다. 주식이 떨어지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곧 반등할 거다는 의견만 찾는다. 결국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크 더글러스는 심리적 훈련을 강조한 것이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전 적용법.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3가지 방법. 투자 원칙을 미리 정하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동화하라. 매수 앤드 매도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고 감정적으로 변경하지 말라. 투자할 때 나는 XX% 하락하면 손절한다라는 규칙을 반드시 세워라. 내가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고 손절을 미리 대비하라. 손실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손실은 투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중요한 건 손실을 작게 만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유지하라.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반응하라.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확신을 버려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에 맞춰 대응하라. 차트와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현재 내 투자 원칙을 점검해보자. 감정적으로 매매하고 있지는 않은가? 손절과 익절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었는가? 시장을 예측하려 하기보다 실제 흐름에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당신도 실패한 투자자들의 길을 따라갈 위험이 크다. 오늘 우리는 3가지 강력한 투자 원칙을 배웠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40%만 맞춰도 충분하다. 마티 츠바이크.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손실 관리와 매도 전략이다. 주식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타바스. 강한 주식은 더 강해지고
약한 주식은 더 약해진다. 탁월함은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크 더글러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이 원칙을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는가? 가장 인상 깊었던 원칙은 무엇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었다면 행동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세요.